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합동연합 학술원 석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부활의학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의학 윗단계입니다. 자연치유학 대체의학은 일반 4년제 대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셨고 공부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배우고 그 과정을 거쳤다 해도 부활학은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그 윗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6304-2175로 문의해 주시고 12월 14일 화요일날 10시 반에 실기 수업이 있습니다. 오셔서 경청도 하시고 청강생으로 오셔도 되고 등록하셔도 되겠습니다. 2년 8학기입니다. 미국 LA 피리턴 대학교의 정식 석박사 과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의 13가지 기본 원칙을 배우는데 이거는 우리 제품의 셀젤과 건미당이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배우시는 것이 좋고, 이 내용은 강의 끝나는 즉시 밴드에다가도 올려놓을 터이니 참고로 상담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한 번만 하시면 되고, 좋아요는 영상 볼 때마다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코스는 35년 동안 건강미인을 오직 창조하는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매진해온 기업입니다. 미인 건강이 아니라 몸과 정신이 건강해야 미인이 된다는 것으로서 미인을 디자인하는 업소입니다. 그 가치 따라서 지사도 하고 샵도 하시는 원장님들은 개념을 잘 파악하시고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이라 해서 식약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식품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식품과 건강식품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행이 된 것은 10년 이상 됐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 다단계나 이런 데에서 엄청나게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아주 좋다고 서로가 입을 모아 그렇게 사서 드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선전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이 자리에서 짚어나가겠습니다. 첫째는 과유불급입니다. 즉 지나치다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 건강식품을 믿고 지나치게 거기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합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든 최적의 섭취량이 있어요. 딱 그 정해진 섭취량이. 그 양은 사람마다 또한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대별로 달라요. 20세, 30세가 먹는 것과 60, 70세에 먹는 최적의 섭취량이 있는데 똑같은 건강기능식품 하나 가지고 효과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지 권장 섭취량의 두세 배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떤 건강기능식품에 생리활성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과량 섭취했을 경우 심각한 위험이 따릅니다. 이게 위험이 아주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이 악화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관심 있는 성분의 함량이 더 높다는 단순한 이유로 성분의 함량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지는 마십시오. 이 논리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오류는 비타민 B군과 관련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 B군이 수용성이므로 무제한 섭취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연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천연적인 것이 왜 좋아하냐? 그 속뜻은 안전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천연도 위험합니다.
장사꾼들은 때때로 그들 제품 설명서에 천연이라고 기입함으로써 마치 그 제품이 건강에 좋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독버섯과 헤로인 같은 몇몇 물질은 천연이에요. 독버섯도 천연이고 헤로인도 천연이지만은 우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사례를 독버섯과 헤로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예를 든 것 뿐이지 건강기능식품 속에 들어있는 생리활성 물질 중에는 마치 안전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천연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건강식품 전문 판매점 역시 상품 판매점일 뿐입니다. 판매점에서 파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요새는 그 네트나 다단계를 통해서나 이렇게 서로가 입소문으로 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건강식품 전문 판매점에 진열되어 있다는 사실이 건강에 좋은 제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판매하는 곳에 가서 보면은 여러 회사 거 국산 또는 외국에서 수입산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많이 진열되어 있고 지금 약국마다 다 팔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진열되어 있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제품은 전부 아니다. 잎에 들어 즉 마황이라는 한약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성이 알려진 한참 후에도 많은 건강식품 전문점에서 팔리다가 미국 정부에서 마황이 비정상 심박동 및 죽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금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판매가 중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마황은 심장박동을 이렇게 심하게 뛰게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바로 소실시켜서 주로 다이어트에다가 마황을 몰래 집어넣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다이어트 건강식품에 이 마황 들어간 게 많아요. 이것은 독성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광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일반 귤하고 틀립니다. 광귤이라는 체중 감량 억제 역시 마황과 유사한 위험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광귤 들어간 거하고 마황 들어간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할 수도 있는 약초, 즉 허브라고 하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들의 제조와 판매를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다양한 허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허브가 섞인 제품은 좋은 것 같아도 그건 절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피하기 바랍니다. 어떤 제품에는 10가지 이상의 허브들이 들어있습니다. 허브는 개별적으로 인체에 어떤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을 말하는데 논리적인 연결성이 없이 여러 종류의 허브를 함께 집어넣는 것은 제품을 값비싸게 보이려는 상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약국에 있는 수많은 제품을 손으로 움켜쥐고 무작위로 먹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이런 무작위 조합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문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허브를 무작위로 선택 조합하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거쳐 나온 복합 비타민이나 복합 미네랄 보조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은 약국에서 물론 팝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약국에 가셔서 복합 비타민이나 복합 미네랄은 복합 비타민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미네랄이 포함된 복합 비타민 주세요 해서 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 10년 이상을 꾸준히 먹고 있는 것이 엑소라민이라는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하루에 한 알씩 10년 이상을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먹어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강기능식품 먹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뭐더러 또 먹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은 청결과 순도가 보증이 돼야 되고 엄격한 제조 지침에 따라 제조되고 포장이 됩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최고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조하는 데가 어딘데 어디라는 것도 잘 파악하고 한 번은 그 방문하고 견학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화학물보다는 식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화합물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자연적인 식품에서 취한 거, 이걸 하라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실험실에서 합성한 화학물질이 아닌 천연재료를 압축하거나 농축해서 만듭니다. 하지만 최고 등급 미만의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합성 화합물이 많아요. 합성 화합물이. 그러니까 표시된 표기를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천연 같은 그러한 냄새가 나는 원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 합성 화합물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을 선택하십시오. 이거는 뭐 너무 잘 아니까요. 농축된 식원료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유기농으로 경작된 것을 골라야만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말이죠. 뭐 농작물을 할 때에도 제초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화학 방충 방해 제재를 독성이 많은 것들을 뿌려서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거, 과일이 됐든 식품이 됐든 꼭 찾으세요. 실제 영양소 함유량을 조사해야 됩니다. 성분표에 적힌 영양소 양과 실제 건강기능식품 1회 분량이 함유된 영양소 양이 동일한 제조사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분표에 적힌 영양소 양, 그 다음에 실제 건강기능식품 1회 분량이 함유된 영양소 양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건 consumerlab.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 들어있어야 할 영양소가 거의 없는 제품도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최우선 구매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구입하지 말고 가격보다는 영양학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나는 칼슘 보충제가 전혀 소화되지 않은 채 환자의 위장 아랫부분에 남아있는 것을 엑스레이로 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칼슘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 이상 복용하면은 콩팥에 결석이 생기거나 변비가 생깁니다. 칼슘은 계속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1년 이상 먹으면 변비가 생기든지 콩팥에 돌이 생겨요. 결석이. 그 환자는 아마도 값싼 칼슘제, 용해가 되지 않는, 몸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을 구입함으로써 돈은 절약했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몸에는 칼슘이 하나도 흡수되지를 못했습니다. 또 칼슘과 같이 먹여야 할 게 있어요. 비타민 D라든지 같이 배합되지 않는 것들은 순수 100% 칼슘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배합이 같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아유르베다라에서 인도에 있는 그런 모든 제품들인데 주의하십시오. 이 경고는 인도의 건강 전문가에서 나온 것인데 2004년 자마에라는 잡지에 실린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유르베다 허브 약물입니다. 허브 약물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아시아에서 제조된 제품을 고를 때는 깐깐해져야 됩니다. 이건 이제 남아시아면 인도도 포함됩니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나온 것들은 조심하십시오. 이들 제품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가 의무화되고 그 결과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깐깐해야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아유르베다 제품 5가지 중에서 하나에는 잠재적으로 여기 좀 빠졌는데 잠재적으로 유해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을 선택하십시오. 이걸 했죠. 같은 것이 계속 두 번 반복돼서 미안합니다. 여기 유해한 수준의 납수음 비소가 들어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또한 이들 제품이 중금속 독성을 야기했다고 보고하는 문건도 많아요.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아유르베다 의학을 펼치는 많은 사람들은 중금속이 유익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금속에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아유르베다 보조식품에는 중금속이 유해한 수준으로 들어가 있다, 발견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으십시오. 정보성 광고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를 얻는 자료 출처로는 적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고성 간행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계 기득권층이 제약업계에 매수되어 왔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제약업계가 해달라는 대로 정보도 제공하고 광고도 만들어줍니다. 그들 전체를 사악한 음모자로 묘사하면서 당신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주지 않는 간행물은 피하십시오. 그 간행물 제작자가 자기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당신 돈을 원한다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정평이 나 있는 학술기관에서 나온 간행물은 신뢰해도 좋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미국입니다. 버클리 뉴스레터, 하버드 맨스 헬스워치, 그 다음에 터프츠 대학 건강과 영양 레터, 미국 공익과학센터 영양행동 건강 레터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찾아서 인터넷 웹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UC 버클리 대학, 하버드, 터프츠는 평판이 좋은 대학입니다. 하버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지 않아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개인 간행물 발행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대해서 좁은 시야로 논문을 쓰는 저자도 있지만 그들은 대개 공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과의 상호작용, 이게 문제예요. 여러 가지 약물이 배합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상승시키는 게 있는가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약성을 떨어뜨려서 약성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먹는 처방약이 있다면 약사에게 가서 보충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그 처방약 사이에 나쁜 상호작용이 있는가 약사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고서 선택합니다. 무엇을 먹고 있는지, 왜 그것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부하고 주치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만일 그 주치의가 잘 모르면 다른 의사를 찾아서 공부하십시오. 건강 위험도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성의 섭취 계획을 세우시는데 뉴스에 나온다거나 친구가 먹었다고 하는 입소문 등을 이유로 뭔가를 섭취하지 말고 당신이 걸릴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질병에 먼저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코스 이 분사가 철저히 안내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건강미인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철저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도도 하고 안내 가이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생명원소가 섭취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생명원소가 죽은 세포, 병든 세포, 기형세포, 노화된 세포를 정상세포로 부활시킵니다. 그냥 죽어있는 세포도 다 부활이 돼요.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발가락이 썩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발목을 끊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현대의학의 방법인데 발목까지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발가락이 괴사가 돼서 썩어가는 당뇨병 합병증에는 셀제를 하루에 여러 번 발라서 3개월 이상 발라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나하고 내기해 봅시다. 부활이 돼요. 죽은 세포도 부활이 되는 것이 셀젤입니다. 왜? 29종의 생명원소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셀제뿐 아니라 모든 식품 속에도 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기능성 식품은 신체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리고 악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돼 갖고 혈액에 염증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 염증은 질병이나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건미당도 드시고 완미당도 드시는 게 좋아요. 완미당. 그 여기 보시면 체세포를 부활하려면 건미당, 염증은 완미당, 에너지, 활력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은 정미당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원장님도 복용을 하시고 그 느낌을 또는 체험을 잘 하신 뒤에 손님들에게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의 식품과 함께 셀젤의 피부 흡수를 병행해야 됩니다. 전체 몸에다 바르고 한증하면은 피부로 바로 흡수가 됩니다. 셀젤에 있는 기능성 성분들이 다 들어가요. 생명원소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러한 모든 효능 효과는 약 30년, 35년이죠. 2021년 기준으로 35년의 검증 사례로 확인이 된 결과만 가지고 나는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즉 체험 사례예요. 체험이 없는 건 저는 절대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본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은 절대로 소개도 하지 말고 구입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은 이 세계에 없어요. 전 세상에. 거미당과 특히 셀젤 두 가지는 발명 특허가 획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 아니면 전부 가짜입니다.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지키시고 또 이 내용을 고객들에게도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셀젤, 건미당, 완미당, 정미당 이러한 식품과 함께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주는 우리 업소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건강한 미인이 되면 반드시 창출이 됩니다. 손님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잘 아시고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상담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